1929년 9월 12일 이른 아침부터 경복궁에는 사람들이 하나둘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끝도 없이 길게 늘어선 줄. 이 사람들은 대체 왜 경복궁에 모인 걸까요? 오늘은 1929년 경복궁에서 벌어진 슬픈 역사적 사건에 대해 다뤄보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혹시 경복궁을 어떤 모습으로 기억하고 계신가요? 전각들이 잘 정돈된 조선의 궁궐? 21세기 서울의 대표적인 관광지? 한복을 빌려 입고 나들이 갈 만한 쉼터? BTS가 출연한 지미 펠런 쇼의 모습? 경복궁은 여러가지 색깔로 우리 기억에 남아있죠. 그런데 1929년 경복궁은 아마 대부분의 한국 사람들이 상상하지 못할 모습이었습니다. 이제부터 기억하고 싶지 않은 그날에 대한 이야기 시작합니다. 1929년은 조선이 일제의 식민 통치에 접어든 지 20년이 되는 해였습니다. 일제는 20년 동안 통치한 조선의 위상을 널리 알리고 싶어 했고, 바로 이곳 경복궁에서 그 산업 발전상을 모두 공개하는 박람회를 열었습니다. 무려 100만 명 이상의 방문객이 모인 조선 박람회였습니다. 사람들이 줄지어 서 있는 박람회장의 입구가 낯익으신가요? 낯설어 보이시나요? 경복궁의 오른쪽에 놓인 이 입구는 바로 우리가 아는 광화문입니다. 지금의 광화문의 위치가 아니죠. 불과 25년 전까지 광화문의 원래 자리에는 다른 건물이 있었습니다. 바로 조선총독부 청사입니다. 일제 치하 조선을 총감독하던 기관인 조선총독부의 청사가 광화문 자리에 서울이 한눈이 보이는 곳에 지어지면서 광화문은 경복궁의 동쪽으로 옮겨졌어요. 한 시대를 이룬 궁궐의 정문이 각종 장식으로 꾸며진 채 일개 박람회장의 입구가 되어버린 것이죠. 당시 경복궁 안에는 지금으로선 상상도 할 수 없는 건물들이 지어졌습니다. 경기도관, 충청남북도관, 전라남북도관, 경상남북도관 등 각 도의 특설관과 산업관, 사회경제관, 쌀해관, 미술공예관 등 박람회 직영관, 그리고 오사카관, 도쿄관, 교토관 등 일본 각 부, 현 특설관도 지어졌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어린이들을 위한 놀이기구까지 말도 되지 않는 일이 실제로 벌어졌어요. 각 지역의 특설관은 특색을 살리는 방식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여기 어딘가 독특해 보이는 충청남도 특설관의 모습, 입구의 거대한 불상에 대해 알고 계신가요? 논산 관촉사에 있는 석조미륵보살상입니다. 석조미륵보살상은 충청북도에 있는데도 이때 당시에는 충청남도 특설관의 입구에 지어졌습니다. 1929년 9월 12일부터 10월 30일까지 열린 조선박람회에는 무려 144만 명이 다녀갔다고 해요. 1930년 경성의 인구가 약 35만 명이었다고 하니 그 수가 짐작이 되시나요? 입장료가 대인 30전, 소아 15전, 군인 20전, 학교 아동 1인 10전, 군인, 학생생도 1인 15전, 일반 단체 1인 20전이었지만 일본인뿐만 아니라 한국인들 역시 대규모로 박람회를 방문했어요. 현재까지 알려진 것에 따르면 일반 유료 입장객은 약 70만 명이고 단체 40만 명, 무료 22만 명 등이었습니다. 반면 1929년이 세계적 공황의 터널로 들어가는 시점인데다 개최 시기도 농번기인 9, 10월과 겹쳐서 관람객 동원과 타산 측면에서 실패했다는 의견도 있어요. 박람회를 위해 경복궁 내 전각들을 허물고 전차 노선까지 새로 만들 만큼 심혈을 기울였지만 정작 박람회에서 소외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전시의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도 온전히 관객으로 참여할 수도 없었던 사람들은 누구였을까요? 바로 조선인이었습니다. 박람회는 조선에 대한 내용으로 구성됐지만 실제로 조선인들은 거의 배제됐습니다. 당시 조선에는 자동차와 전차도 많지 않았는데 시골에서 올라온 조선 사람들이 박람회의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을 리 없었습니다. 이 때문에 조선 사람들은 연예에 관해 공연과 아동의 나라에 설치된 놀이기구를 즐기는 게 대부분이었어요. 그러나 농업 중심이었던 조선에서 열린 엄청난 규모의 상공업 전시, 여기에 충격을 받은 사람이 많았는지 박람회가 끝나고 경성의 인구는 폭발적으로 증가했다고 해요. 조선인들에게 가장 인기가 많은 곳은 연예관이었습니다. 조선 박람회의 선전 활동을 담당하던 기구인 경성협찬회가 운영하던 시설로 조선과 일본의 기생무용을 하루에 2번 상영했습니다. 공연 사진은 엽서로 만들어져 팔리기도 했죠. 조선 박람회는 분명히 일제가 조선을 강제 점령하는 동안 발전해온 모습을 세계에 전시하는 계기였습니다. 이것을 위해 조선의 궁궐은 일개 전시장으로서 마구잡이로 짓밟히는 수모를 겪은 거죠. 근데 뭐랄까, 단순히 비난 일색으로만 대하기는 뭔가 복잡한 부분이 있습니다. 1번은 조선 박람회가 열리기 26년 전인 1903년 제5회 오사카 내국 권업 박람회에서 조선 여인 2명을 학술 인류관에 전시하는 만행을 저지른 적이 있습니다. 마치 조선인을 동물 전시하듯 했던 거죠.
그러나 1929년 조선박람회에서 일제는 전시장을 조선식으로 꾸밀 만큼 공을 들였습니다. 조선식이 뭔지 정확히 설명하기 어렵지만 일제의 목적은 낙후된 조선을 보여줘서 당시 일본과의 비교를 강조하는 게 아니라 일제 치하에서 조선이 얼마나 발전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었죠. 최근의 평가에서는 지금 보는 이러한 양식을 조선식으로 평가하고 있어요. 당시에 일제가 추구했던 조선식이라는 것이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얼마나 다른지 알 수 있나요? 일제가 추구한 조선식은 사실 실제 조선의 건축과 달리 장식에 불과한 것이었지만 아무튼 일제는 조선의 색깔을 박람회 곳곳에 심는 데 심혈을 기울였어요. 그러면 왜 경복궁을 박람회장으로 선택했을까요? 당시 서울의 크기는 지금과는 매우 달랐습니다. 강남은 서울로 흡수되기 이전이었고 서울이라 하면 사대문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경복궁은 실제로 당시 서울의 중심이었습니다. 또 경복궁은 조선 초기 이후 내내 폐허 상태로 방치된 궁궐이었지만 흥선대원군 시기인 1867년 중건을 통해 조선의 정궁이 되었죠. 일제는 경복궁을 공략해 그 힘을 무너뜨리고자 했던 겁니다. 경복궁은 코로나19가 시작되기 전인 2019년 한 해 동안 무려 534만 명이 방문할 정도로 서울에서 가장 각광받는 관광지입니다. 여러분은 경복궁에 대해 얼마나 알고 계신가요? 지금으로부터 92년 전 이곳에서 벌어졌던 일들 조금은 헤아려 볼 수 있지 않을까요?